김희경이고요. 저는 넘나들이 아트랩이라는 예술 창작과 교육 활동을 하는 곳에서 창작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면서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먼저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떤 분들과 함께하게 될지. 그래서 간단한 자기소개와 참여하게 된 계기, 동기를 조금 들을 수 있을까요? 어느 분부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름만. 차례대로 선생님부터 성함하고 이 수업 참여한 계기라든지 이제 기대하는 바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보통 생각하던 거하고 다르게 수행소에서 어떤 곳인가 하고 한번 들어보려고. 김성이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신청하게 되셨나요? 네? 어떻게 신청하게 되셨나요? 어떤 프로그램인 것 같다. 그냥 뭔지 모르고 뭔가 알라고 왔어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성함은? 이름. 이름은 황정옥. 네네네. 저는 그 예술이라는 소리가 그러니까 내가 어디다 뭘 연주하고 있는데 예술하는 사람들 예술을 그 저기 동사로 해가지고 네. 액션처럼 예술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성장 뭐 수필도 아니고 뭐 하여튼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뭐 삶이 예술이 될까 그러니까 가만있어 내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연주하고 있는데 이게 뭐 관계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여기는 우리 저기 하도 그냥 십몇 년 다니는 사람이니까 예술에 관심이 없을 순 없죠. 네. 근데 또 이런 예술인 줄 몰랐네. 연주 활동을 하고 계세요? 아니요. 수필도 쓰고 또 예술가들 그러니까 미술, 네네. 음악, 네. 뭐 그 문학 네. 그런 종류의 예술로 생각을 하고 네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네. 저기 저거를 했는데 네. 이렇게 뭐 이런 풀도 있고 이런 예술은 또 네네. 생전 처음이네요. 네. 이명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네, 다양한 분야들이 있으니까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는 성천의 회원 윤신숙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사실 제가 청강생이에요. 네네. 다음 3월부터 일이 있어서 못 와서 아쉬운데 지난 목요일 날 예전에 그 했을 때 뵌 것 같아요. 예. 지난 연극 예전에 목요일 날 네네네. 밤에 그 4년 전에. 예. 네. 근데 네. 그때도 제가 일이 있어서 매번 참석은 못했고 네네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네,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예. 아유, 좀 아쉽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안녕하세요. 박몽영이고요. 네네. 이 제목이 너무 근사해서 네. 잘 몰라서 신청을 알고자 신청을 했고요. 이런 실기인 줄은 전혀 몰랐는데 이거 좀 저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운 생각이 안 드네요. 어울릴까요? 네. 네, 저는 추계 강의를 처음 왔었고요. 네네네. 너무 그 강의가 좋아서 이제 춘계 강의를 하고 있는 김애원입니다. 네. 근데 제가 삶은 어떻게 예술이 될까? 근데 제 삶이 항상 무채색 같았거든요. 근데 좀 더 여기에 색깔을 좀 넣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제목을 보고 능력도 없는데 얼른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뭐 작품을 만든다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정재만입니다. 이 사회생활을 연영이 있어서 마치고 노년 생활하면서 삶에 대한 것이 어떻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가, 삶에 대한 예술을
그 시간을 제목만 보고 관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많은 것을 공부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남우정이고요. 저는 사실은 이 성천재단의 직원 중에 하나입니다. 실무 책임자라서 윤수민 실장과 전정순 부장이 하는 일을 제가 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처지예요. 그래서 모든 강의에 제가 가능하면 다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들어와서 모니터링도 하고 대개 어떤 강의를 또 누가 어떻게 좋아하는가 그래서 다음 학기에 또 이제 반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예술가는 아니고 저는 과학도인데 아무튼 흥미있게 좀 잘 지내볼까 합니다. 네. 저는 우추님이고요. 저도 이 제목 보고 어떻게 예술이 제 삶이 또 어떻게 또 뭔가 기회가 돼서 이 수업을 듣기 전과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좀 그 경계가 오늘 그 경계에 대해서 하신다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혹시라도 큰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부분은 이 제목에 끌리셔서 오신 것 같으네요. 우리 삶이 어떻게 예술이 될 수 있을까? 그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삶이 바로 그 예술이다라는 결론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계의 풍경은 이제 전반부에 진행될 프로그램 경계의 풍경은 재작년 그 서울문화재단 선정 프로그램이었어요. 선정 프로그램 약간 이제 다르긴 하지만 선정 프로그램으로 청년들 대상으로 그 서울 성동구 송정동 제방길 일대에서 같이 산책하고 주변을 관찰하면서 자신이 경계라고 생각되는 것 그런 것들을 포착하고 그 경계가 뭐지 하고 같이 함께 탐구하면서 또 여기 일대 주민들을 같이 예술 경험의 세계로 초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경계의 풍경은 이게 전체 10번의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2, 3회차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하나의 프로젝트로 뭔가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발견해서 그 2, 3회차 프로그램을 4회차로 늘려서 경기 하남시 시민들과 같이 경계의 풍경이라는 프로젝트로 4번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사역 인근을 같이 이렇게 뭐 미사 호수공원도 가고 같이 또 산책하면서 또 경계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럼 경계가 도대체 뭐지? 하고 경계라는 그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했던 그리고 우리가 발견했던 것들을 뭐 시와 이미지와 사진 이런 것들로 기록한 작품집을 만들어서 또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그런 프로젝트였거든요. 이 프로그램에 이제 윤수민 선생님께서 이제 참여를 하셨던 것이고요. 이때는 성인 대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20대에서부터 8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어울려서 경계가 도대체 뭐냐, 내가 생각하는 경계는 이런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경계는 이런 것 같은데 하면서 경계에 대한 이제 토론이 이루어졌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번에 진행할 경계의 풍경은 여기 진행했었던 그 프로그램들과 함께 조금 더 보강해서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상황과 이야기와 뭐 이런 거에 맞춰서 조금씩 변주해 가면서 진행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미적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그래서 예술 경험의 세계로 초대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미적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름답다라는 것이 뭐냐 굉장히 설명하기도 되게 어려운데 그 에스테틱의 반대말 어네스테틱 이 말로 설명을 하자면 조금 더 좀 와닿거든요. 어네스테틱 하면 미적이 아닌 이란 뜻과 함께 무감각한
마취된 이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미적 체험이란 말이 좀 와닿을까요? 무감각하지 않은, 마취되지 않은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그냥 관념적으로, 관성적으로 고정관념에 이끌려서 만나왔던 우리 주변의 사물들, 사람들, 관계,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는 그런 경험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이야기적 지식이거든요. 이야기적 지식이라 함은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한 가지 방식이에요. 선생님, 이쪽으로 와서 앉으실까요? 네네, 반갑습니다. 이 이야기적 지식은 선생님들 그 살아오면서 다 몸속에 체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지식이지요. 그런 지식들을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함께 나누면서 서로 의미를 확장해 나가고 또 나만의 또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A는 B야라고 분명한 어떤 정의를 전달하지 않아요. 스스로 어떤 의미를 구성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한 그런 모호함을 견디고 즐기다 보면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떠한 이야기, 어떤 질문, 어떤 행동도 존중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적 지식을 쌓아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 프로그램은 공동의 예술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회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신 무언가를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로 쭉 쌓아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책자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누구나 쉽게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6번의 시간 동안에 경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탐구해 나갈 텐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경계란 뭐지? 내 삶에서 내가 마주했던 경계는 뭐가 있을까? 그 경계를 어떻게 시각화해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서 경계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번에는 즉 낱말로 여러 가지 낱말들로 수집해 보면서 그것을 이제 시로, 또 시라고 생각하면 또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은데 가벼운 글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경계라는 것이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물리적인 경계도 있지만 심리적, 사회적 굉장히 다각적인 측면에서 경계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내 마음속에 그러면 경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심리적 경계를 탐구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다섯 번째 시간에는 경계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A와 B 사이에 존재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 A와 B 사이, 그 사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고, 여섯 번째 시간에는 경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동안에 우리가 탐구해왔던 내용들을 쭉 종합 정리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계란 무엇인지, 경계의 풍경 했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오셨는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삶 속에 내가 마주했던 경계들 떠올려 보고 그것을 말이 아니라 어떻게 시각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 그런 탐구를 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경계란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물이 어떤 기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계, 또 지역이 구분되는 한계. 제일 많이 쓰죠.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 뭐 이렇게 얘기를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또 인과의 이치에 따라 스스로 받는 과보, 이런 뜻도 있는데 저희는 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의미로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경계.
경계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까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되게 다각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또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쉬운 말로 한번 바꿔본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경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간되는 한계라고 했는데 네? 사물? 아, 선. 네, 선. 뭔가 나누어지는 선, 구분선. 선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다. 경계.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시대가 바뀌다. 어떤 바뀌는 어떤 순간. 바뀌는 선. 네. 그걸 또 경계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구별, 구분 이런 말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서로 바뀌다. 이쪽 저쪽 여기 저기 네 이것 저것 서로 다른 것 다르다 이런 말로도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이 공간에서 경계를 어떤 걸 또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 공간에서는 아 여자 남자 네네 문이면 이쪽과 저쪽 네 이쪽과 저쪽을 나누는 이제 들락날락할 수 있는 문 또 있을까요? 아 네네 네 이 구역 여기 수강생이 없는 구역 네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런 얘기 꼭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이제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경계 네 또 있을까요? 뭐 많이 있죠. 천장과 여기 치면 네, 벽 이런 거 다 지금 우리를 둘러치고 있는 경계, 창 다 경계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예술은 나하고 되게 먼 것 같이 말씀하셨어요. 특히 이 시각 예술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드러내셨는데 그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나의 경계 떠올릴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다 경계예요. 경계 좀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시지는 않죠, 이제? 네, 이 공간에서 경계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아마 수많은 경계들을 마주했을 거거든요. 유년 시절에 내가 마주했던 경계는 무엇이 있었을까? 학창 시절에 또는 10년 전, 20년 전 천천히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볼까요? 작년에 내가 마주했던 경계는 뭐가 있지? 지난주에 내가 마주했던 경계는 뭐가 있지? 바로 뭐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셨나요? 뭐 오늘도 당장 뭐 경기도에 내가 경기도에 사는데 경기도 경계를 넘어서 여기 이곳으로 왔다. 뭐 이런 경우도 있으실 거고요. 그렇죠? 네네. 네. 또 어떠세요? 생각나는 경계. 건강검진 했을 때 어떤 경계를 느끼셨나요? 네. 그렇죠. 뭐 고혈압 그 수치 어떤 정상이냐 아니면 뭔가 질병의 그 경계 수치가 또 있고요. 네. 어떤 분, 네. 아, 네네. 지금 이제 많이 누그러졌죠. 네, 그래서 봄 기운이 조금 이제 느껴지는 네, 그런 그 시기죠. 더 이제 앞으로 따뜻해질 일만 남은 것 같은데. 네. 계절의 경계도 있죠. 네. 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삶에서의 경계는 어떤 분이 그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 되셨는데 그 생일상 남동생의 생일상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일상은 그냥 평범한 생일상이었는데 자신의 남동생의 생일상은 평소에 쓰지도 않는 뭐 유기그릇 같은 거 끓여서 한 상 아주 거하게 차린 할머니 그 동생의 할머니가 차려주신 동생의 생일상을 보고
자신은 굉장한 심한 그 경계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경계일까요? 네, 네, 남녀 차별, 뭐 할머니와 자신과 사이의 경계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회적인 통념, 그것과의 경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생각나는 것들이 혹시 또 있으실까요? 그냥 가벼운 거, 생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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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과사. 네. 제가 청년대상으로 경계의 풍경, 어쨌든 경계를 탐구했던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을 때는 이런 얘기 잘 안 나왔거든요. 네. 근데 더 넓은 범위의 이제 성인들과 프로그램 진행할 때는 이 얘기들이 꼭 나오더라고요. 또 있을까요? 네. 정치적으로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한번 자신의 삶을 쭉 돌이켜서 내가 마주했던 경계는 뭐가 있을까? 한번 떠올려 볼까요? 떠올려 보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때 내가 참 뭐 힘들었었지. 이렇게 막연하게 떠올리기보다 어떤 순간을 딱 점 찍어서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동생의 생일상을 받았던 그 순간, 그 거창한 생일상을 받았던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때 내 감정은 어땠는지, 구체적인 그 순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 아이를 낳았을 때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죠. 완전히 여성으로서 새로운 경계를 넘은 거잖아요. 예. 네. 각자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다 하나씩 떠올리죠. 네. 네네. 네. 아, 그렇죠. 그 포장지 하나의 그 경계가 네. 그 물건의 가치를 다르게 변형시키죠. 네. 각자 하나씩 경험들을 떠올려 보시고요. 아니, 매번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가지만 떠올리시면 돼요. 한 가지만 떠올리시고요. 구체적인 장면으로 한번 연상해 보시고요. 그 순간, 그 상황과 감정을 시각화를 한번 시켜볼 거예요. 네. 어떻게 그럼 시각화할 것이냐? 예술가들은 이렇게 시각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각화시키지? 아주 기초적인 그렇지만 쉽지 않아요. 파랑이와 노랑이라는 그림책 혹시 보셨나요? 그러시구나. 파랑이와 노랑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레오 리온이라는 저 그림책 작가가 자신의 손주들 기차를 타고 가면서 여행 가면서 손주들에게 바로 즉흥적으로 종이를 찢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들려줬던 것을 이렇게 그림책으로 만든 작품이거든요. 요게 아주 쉽지만 시각적으로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쾌하게 어떤 상황과 감정을 잘 드러내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을 가지고 왔는데 자, 여기 무엇이 보이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냥 보이는 대로 뭐가 있나요? 빨간색. 빨간색 좀 조금 채도가 다르죠? 빨간색도 보이고요. 이 생각나는 대로 그냥 다 말씀하세요. 노란색도 보이죠? 흰색도 보이고요. 남색도 보이고, 네, 까만색도 보이고요. 또 형태를 또 주목해서 본다면, 네, 남자 옆모습 같이도 보이세요? 아, 가운데 사람 얼굴처럼도 보여요. 네, 옆모습처럼도 보여요. 네, 네. 그리고요, 또 뭐가 보이죠? 우리가 이걸 한번 만약에 이거를 못 보는 누군가에게 전달해 줘야 돼. 내가 본 그림을. 그럼 어떻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찢어진 색깔들의 돌들이 있어. 그게 어디에 있어요? 네. 네. 세 줄 이렇게 줄지어서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네. 왜 이게 지금 관찰에서 나온 건데 이게 음, 다른 작품을 잘 볼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고요. 내가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꾸 보이는 걸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그 사각형 틀 안에 들어가 있죠. 이건 어떤 상황일 것 같으세요? 파랑이와 노랑이의 이야기예요. 파랑이와 노랑이는 지금 어떤 상황일 것 같으세요? 이렇게 줄지어 있어요. 파랑이와 노랑이 말고 또 다른 친구들도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줄지어 있어요. 어떤 상황일 것 같으세요? 그 네모난 이렇게 공간 안에 있어요. 네. 아,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둘이 가까이 앉은 거 보면 되게 단짝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상황은 학교에서 파랑이와 노랑이 외에 다른 친구들이 같이 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왜 근데 까만색으로 했을까? 이 네모난 틀 안에 딱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학교라는 공간이 파랑이와 노랑이에게 어떤 느낌일까를 우리한테 뭔가 정서적으로 전달을 해주죠. 그리고 수업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네, 그죠? 이 장면은 뭘 것 같으세요? 집에 가는 길에 노는 것처럼. 나무 위에 올라간 걸까요? 나무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음, 음. 또 다르게 보이시는 분 계실까요? 아, 그 이 까만색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어떻게 보이세요? 응. 강강수월래 하는 것 같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좀 난해하죠. 그림책에는 텍스트라는 것이 있어서 좀 더 대중적으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예술이죠. 파랑이랑 친구들은 숨바꼭질이랑 이해 가세요? 네. 둥글게 뭐 나무에서 숨바꼭질 했는지도 모르죠. 네. 둥글게 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네. 이 사이에 또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지금 검정색 배경에 파랑이가 있죠. 어떤 상황일 것 같으세요? 여기 완전 까만 배경에 있잖아요. 여기 아까 그 교실은 아니고 파랑이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데 노랑이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 어. 그 마음 상태가 뭔가 암울한 그 느낌.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노랑이가 보이질 않아요. 음. 그런데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녀 그때 갑자기 길 모퉁이에서 노랑이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때 감정 변화를 이렇게 검정색에서 빨간색으로. 그때 뭔가 그 뜨거운 마음 느껴지나요? 네. 이렇게 단순한 색깔과 형태로 어떤 상황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주했던 그 경계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 네모날까? 동그랄까? 클까? 작을까? 길쭉할까? 그런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그리고 색깔은 채도가 선명할까? 아니면 무채색일까? 흐릴까? 진할까? 그다음에 질감이 있다면 거칠까? 뭐 단단할까? 부드러울까? 뭐 이런 것들 따뜻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생각 어떻게 되시나요? 연결이 되시나요? 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또 보이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게 커다란 캔버스라고 치면 뭐가 보이죠? 짓눌린 것 같으세요? 왜 짓눌린 것처럼 보이나요? 까만색이 크게 강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 뭔가 짓눌린 것처럼 보이는 빨간색이 있어요. 뭔가 크기의 차이에서 뭔가 짓눌린 느낌이 들기도 하는 거고, 네, 색깔의 차이도 있고요. 네. 아, 네네. 얘가 돋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이 상황은 아까 그 남동생의 그 거창한 생일상을 맞이했던 그 누나가 그때 그 순간 남녀 차별이라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랄까 그거와 마주했던 그 순간 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해 본 거예요. 어떻게 피해 나갈 수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 내게는 너무 버거운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거. 이거는 이제 저의 사례와 제 지인의 사례를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이거는 어떤 상황일 것 같으세요? 제가 마주했던 경계. 뭐가 두 개에서 느껴지는 게 어떤 게 느껴지세요? 완벽하게 동그란 거. 네. 아침과 저녁이요? 아침과 저녁 뭐가 떠오르는 느낌이 들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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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피소드는 좀 들려드리면 뜀틀이에요. 뜀틀. 선생님들도 경험 있으시죠? 뜀틀. 뜀틀이 너무 그냥 쉽고 가뿐하게 넘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너무 높은 절벽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죠. 네. 제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 친구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단계적으로 지도를 해주셔서 그 뜀틀을 어느 순간에 가뿐히 넘게 됐던 그런 경험이 있대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날아올라서 가뿐하게 넘었던 그런 경험. 여기 텍스트가 더해지면 아까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우셨잖아요. 근데 텍스트가 더해지면 조금 더 쉽겠죠. 두려움을 딛고 날아오르다. 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저는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절벽과도 같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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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형태와 색, 질감 이 세 가지 요소로 나의 그 넘어설 수 없는 벽 앞에서 경계와 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잠깐 생각을 어떤 에피소드를 내가 마주했던 그 경계 중에서 어떤 에피소드를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한번 좀 생각해보고 표현을 해볼까요? 저 이런 게 떠올랐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혹시 하시는 분 계실까요? 근데 이거는 종이를 찍고 붙이고 하면서 해보면은 느낌이 와요. 종이를 드릴 거거든요. 이 종이에다가 여러 가지 지금 색지가 있어서 내가 마주했던 경계의 색깔은 뭐가 어울릴까? 이 종이를 보시고 찍기도 하고 가위로 오리기도 하고 여기다가 놔보면서 그때 나는 어땠는지 이렇게 놔보면서 해보면 생각보다 쉬울 수 있어요. 네네.
자녀를 낳았던 그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기쁘기도 하고 음. 그냥 아프고 뭔가 어디에 그 이제 제 경험은 아니니까 선생님의 경험이시니까 그 경험을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새로운 만남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그럼 나와 누군가의 만남으로 뭔가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새로운 세상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난 느낌이었다. 그러면 뭔가 내가 낯선 곳에 새로운 세상으로 뭔가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이지만 아이를 낳은 근데 나의 느낌이나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표현이 나올